스타트. 진호 씨가 나를 천천히 눕혔다. 침대 시트가 서걱거렸다. 어둠 속에서 옷깃이 흐트러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내 몸을 더듬었다. 나도 그의 어깨를, 등을, 가슴을 느꼈다. 미경 씨, 진호 씨, 거기가 크긴 크네요. 거친 호흡, 뜨거운 입맞춤, 얽히는 몸. 오랜 외로움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내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필요한 게. 진호 씨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도요. 이렇게 간절한 건 처음이에요.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탐닉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필요한 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슬픔도 외로움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빈 병실, 희미한 복도 불빛만이 새어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의 품에 안긴 채 눈물과 온기가 뒤섞인 채로 54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 이게 바로 그것이었다. 54살 김미경. 대학병원 야간 청소부. 그게 바로 나였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평범한 아줌마. 그런 내가 어떻게 이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새벽 2시의 첫 만남. 모든 건 그날 새벽 2시에 시작되었다. 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23살 아들은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보태긴 했지만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나는 대학병원 야간 청소 일을 시작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달에 18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낮에는 편의점에서 4시간을 더 일했고 그렇게라도 아들 뒷바라지는 해야 했다. 병원 야간 청소는 생각보다 고됐다.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 복도를 끝없이 걸으며 대걸레를 밀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견뎌야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2층 중환자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한밤중이라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보호자 대기 의자에 누군가 쓰러져 자고 있는 게 보였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넥타이는 풀려 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잠든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다가갔다. 저기요. 조심스럽게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충혈된 눈, 수척한 얼굴.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남자는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10분.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셔서 잠깐 졸았나 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여긴 추우니까 안에 보호자 대기실 있으니 거기서 주무세요. 담요도 있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리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고 남자는 중환자실 쪽으로 들어갔다.
그게 박진호와의 첫 만남이었다. 반복되는 만남.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그 남자를 봤다. 박진호, 58살. 중견 건설회사 부사장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 그의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고 진호 씨는 매일 밤 병원을 지켰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 8시쯤 병원에 오면 새벽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 그 반복이 벌써 2달째라고 했다. 미경 씨, 어느 날부터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명찰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아니에요. 진호 씨야말로 매일 이렇게 계시면 몸이 안 좋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제 얼굴이라도 봐야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짧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인사 정도였지만 점점 이야기가 길어졌다. 미경 씨는 왜 야간 근무를 하세요?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이에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혼자 키우시나 봐요? 네.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진호 씨도 이혼했다고 했다.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아내와 멀어졌고 결국 5년 전 갈라섰다고. 자식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게 전부예요. 이렇게라도 곁에 있어 드려야 하는데 제가 효자는 못 됐거든요.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다. 어느 날 밤 진호 씨가 자판기 커피 2개를 들고 왔다. 미경 씨, 잠깐 쉬세요. 같이 커피 한 잔해요. 아, 저는 괜찮아요. 일해야 해서 딱 5분만요. 저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 그래요. 나는 청소도구를 세워두고 그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고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미경 씨, 네. 이렇게 밤마다 누가 말 상대가 되어주니까 참 좋네요. 덜 외로워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도 외로웠으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은 바빠서 거의 못 보고 친구들도 다들 바쁜 인생을 사니까. 이렇게 밤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나에게도 위로였다. 저도 그래요. 말동무가 생겨서 좋아요. 진호 씨가 빙그레 웃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다. 무너지는 순간. 한 달이 더 지났을까? 그날 밤 나는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환자실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의사가 급하게 들어가는 소리. 진호 씨 어머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청소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갔다. 가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청소를 하러 가는 곳이었는데 그날은 담배 냄새 대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진호 씨였다. 난간에 기대서서 2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진호 씨.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평소 의젓하고 침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경 씨.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섰다.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밖엔 할 수 없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대요. 혈압이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진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효자도 못 됐는데 어머니 아프신 것도 몰랐어요. 일만 하느라. 그러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울어요. 울고 싶으면 우는 거예요. 혼자 참지 마시고. 진호 씨는 그 말에 더 세게 울었다. 나는 그저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새벽 3시의 옥상은 너무 을씨년스러웠지만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길 바랐다. 한참을 울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경 씨, 고맙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힘드실 때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진호 씨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엔 슬픔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미경 씨, 네, 저 혼자 있기 싫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감쌌다.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이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있어 드릴게요. 빈 병실에서 진호 씨는 나를 이끌고 복도를 걸었다. 4층 끝자락 비어있는 병실 하나가 있었다. 환자가 퇴원하고 아직 청소가 안 된 방. 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가 전부인 작은 방. 복도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진호 씨는 침대에 털썩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해요, 미경 씨. 제가 너무 약한 모습 보여드리네요. 나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약한 게 아니에요. 슬픈 거예요. 슬플 땐 슬퍼해야죠. 진호 씨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 미경 씨도 남편분 잃으셨을 때 이렇게 힘드셨죠? 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견뎠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울고 싶어도 참고 쓰러지고 싶어도 일어서고 그렇게 하루하루. 진호 씨가 작게 웃었다.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때 진호 씨의 손이 천천히 내 손을 덮었다. 깜짝 놀라 그를 봤다. 진호 씨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경 씨, 네, 지금 미경 씨가 너무 필요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 손도 떨렸다. 울지 마세요. 혼자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그리고 내 손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진호 씨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물 젖은 얼굴, 떨리는 입술. 둘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경 씨, 속삭임과 함께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하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다. 너무나 따뜻했다. 슬픔이 위로로, 위로가 온기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겹쳐졌다. 진호 씨가 내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눈을 감았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외로웠다. 나도 외로웠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나도 누군가의 품이 필요했다. 미경 씨, 이래도 될까요? 진호 씨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더 끌어안았다. 그것이 답이었다. 진호 씨의 손이 내 허리를 감았다. 더 가까이, 더 깊이. 억눌렀던 외로움이 터져나오듯 서로를 붙잡았다. 망설임은 어느새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을 들여다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이마에서 볼로, 볼에서 입술로. 처음엔 떨렸다. 하지만 점점 녹아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 마음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 진호 씨가 나를 천천히 눕혔다. 침대 시트가 서걱거렸다. 어둠 속에서 옷깃이 흐트러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내 몸을 더듬었다. 나도 그의 어깨를, 등을, 가슴을 느꼈다. 미경 씨, 진호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깊이 빠져들었다. 거친 호흡, 뜨거운 입맞춤, 얽히는 몸. 오랜 외로움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내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필요한 게. 진호 씨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도요. 이렇게 간절한 건 처음이에요.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탐닉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슬픔도 외로움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새벽 5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추스렸다. 진호 씨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살금살금 병실 문을 열려고 했다. 미경 씨, 뒤에서 진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칫했다. 가시는 거예요? 네. 청소마저 해야 해서. 진호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미경 씨, 어젯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호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후회 안 하시죠?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진지한 눈빛.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진호 씨가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저도 후회 안 해요. 전혀. 그리고 내 손등에 입맞춤을 했다.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제대로 된 데이트 하고 싶어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네. 데이트요? 네. 미경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58배 남자가 54세 나한테 사귀자고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다. 저 같은 사람이, 미경 씨 같은 사람이요. 따뜻하고 착하고 예쁘신 분. 얼굴이 화끈거렸다. 생각해 볼게요. 아니, 지금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초조해서 일 못해요. 진호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럼, 네, 네, 사귈게요. 진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리고 나를 확 끌어안았다. 감사합니다, 미경 씨.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진호 씨 어머니의 상태가 나아진 것이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급격히 회복되셨다. 위독하다던 게 거짓말처럼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고 한 달 후엔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 진호 씨는 매일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미경 씨 덕분이에요. 그날 밤 미경 씨가 옆에 있어줘서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진호 씨는 매일 저녁 병원에 왔다. 어머니를 뵙고 저녁 9시가 되면 내가 일하는 걸 지켜봤다. 그리고 새벽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출근 시간에 늦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경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리고 가면 딱 맞아요. 그렇게 매일 밤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처음엔 쑥스러웠다. 이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행복했다. 아들도 알게 되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 네. 뭔가 있으시죠? 결국 털어놓았다. 아들은 놀라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엄마 좋으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엄마도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아들의 축복까지 받았다. 진호 씨 어머니께도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셨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곁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셨구나. 고맙습니다. 진호 혼자 외롭게 사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어머니는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다. 1년이 흘렀다. 진호 씨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셨다. 의사도 믿기지 않는다며 기적이라고 했다. 퇴원하는 날 진호 씨는 나를 어머니 앞으로 데려갔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셨다. 알지, 알아. 우리 며느리.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아니, 어머니. 뭐가 아니야. 1년 동안 우리 아들 챙겨주고, 나 챙겨주고, 이제 우리 가족이지. 진호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맞아요, 어머니. 미경 씨는 제 동반자예요.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두 손을 포개 주셨다. 두 사람 다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올 줄 몰랐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밤마다 병원을 청소하던 내가 이렇게 다시 사랑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 진호 씨가 내 귀에 속삭였다. 미경 씨 사랑해요. 나도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저도 사랑해요, 진호 씨. 병원 로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54살과 58살의 늦은 봄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병원 청소 일을 그만두고 진호 씨 회사에서 복지 담당 일을 시작했다. 아들은 무사히 취업을 했고 진호 씨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빈 병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던 그 순간.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필요한 게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다. 54년을 살면서 처음 느낀 감정. 간절함, 설렘, 사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았다. 50대에도 60대에도 사랑은 찾아온다. 포기하지 않으면 버티고 견디면 언젠가 행복은 온다. 내가 그 증거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4세 김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병원 야간 청소를 하던 그녀에게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뜻밖의 사랑이 찾아왔다는 게 참 드라마틱하죠.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특히 50대가 넘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미경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인생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뜻밖의 순간에 그렇게 인연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진호 씨도 마찬가지였죠. 이혼 후 일만 하며 외롭게 살아가던 그에게도 미경 씨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뒤집개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